살다 보면 내가 마음의 병이 생겼다고 느낀 적이 없나요? 무던한 사람은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와도 우울증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 대해 예민한 사람은 잘 느끼고 자신의 우울감을 느끼며 더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울한 감정이 와도 그냥 넘어가고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넘어갔어요. 산후 우울증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평소에 제가 좀 우울 기질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금방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급격한 우울감에 빠졌고, 이런 감정에 들어갈수록 주위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내 주위 사람은 무슨 죄로 내 짜증을 받아줘야 하고 주눅 들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리 예민하게 굴지? 나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감정에 대한 책을 읽어주는 북튜브를 찾아보게 되었고, 도서관에 가서 심리책을 뒤적거리며 빌려보게 되었죠. 저의 이런 감정을 분명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나누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고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감정도 전염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상황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독서 치료인데요. 독서를 통해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이루는 치료적인 방법입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며 새로운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완화하고 자아 성찰과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독서 치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개인이 스스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치유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독서 치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과 이해. 독서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완화. 독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서를 하면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 독서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을 얻고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개발.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유. 독서를 통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완화되면서 우울증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울한 사람일수록 씁쓸한 농담을 즐긴다고 해요. 씁쓸한 농담이 담긴 그림이나 글귀를 유머러스하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재미있는 그림, 문구,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요즘 우리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문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그 예시입니다. 그림 A에는 상자 속 빈 공간을 채워 물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패드 한 묶음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묶음에는 빈 공간을 채운다, void fill 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것,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몰랐다. 그동안 술로만 채워왔는데 라며 씁쓸한 농담이 담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우울한 감정과 연관이 있는 밈 컨텐츠입니다. 반면 그림 B는 부정적인 감정을 담기지 않은 보다 일반적인 밈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밈은 미국에서는 밈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잘린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짤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죠. 반면 그림 B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기지 않은 보다 일반적인 밈 콘텐츠입니다. 그림에는 오리들이 떠있는 물속에 개 한 마리가 어우러져 누군가를 쳐다보는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우리가 오리에게 먹이를 준 걸 보더니 오리인 척하네 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국인 154명에게 보여주고 각 콘텐츠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는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공유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밈이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실험 참가자들은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에 응했습니다. 테스트 분석 결과 실험 참가자 중 56명은 우울증 징후가 전혀 없었고 43명은 중증도에서 중증의 우울증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두 그룹을 비교해 밈에 대한 생각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한 밈 콘텐츠를 재미있어 했으며 공감대를 느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이 같은 콘텐츠가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이 담기지 않은 밈에 대한 반응은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한 밈 콘텐츠를 보고 공감을 느끼고 이를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더 소속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연구가 우울한 사람일수록 슬픈 음악을 즐겨 듣고 이를 통해 마음을 달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요, 6개월간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이 끝나고 다시 검사를 받은 아이들의 뇌에서 좌측 전두엽의 백색질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책을 읽는 인지훈련은 뇌졸중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겠죠? 책은 꼭 읽어야 한다는 것. 우리 함께 마음의 양식과 몸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아가길 바라봅니다. 심리여행인 독서 치료.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몇 장만 좀 뽑아서 알려드리고 제 생각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포용력 없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독서의 목적을 오롯이 지식 습득에만 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눈으로 책을 읽지만 마음으로 읽어야 독서입니다. 무표정이던 감정에 꽃을 피우는 것이 독서입니다. 생각이 닿지 않는 아득한 높이의 지혜도 책을 펼치면 코앞입니다. 가로 15cm, 세로 22cm의 지식 창문을 열면 생각 속에 촘촘하게 그물쳐 두었던 오만과 독선 사이로 지혜는 바람처럼 돌아다닙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포용력이 없고 독선적인 사람은 목표가 오직 지식 습득에만 있습니다. 떨어지는 지식 몇 개를 발화시켜 꽃을 피우려고 하니 뿌려줄 지혜의 물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부러지고
결국 밤새 머리맡에 빗소리만 흩어져 마음 창가에는 쓸쓸한 풍경만 남게 됩니다. 심리 용어 중에 자기 기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이 말을 착각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의미도 다르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착각은 단순히 잘못된 인지를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기만은 의도된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추운 날씨 때문에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온도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온도는 그대로지만 자신의 몸이 온도 변화로 인해 목욕탕의 온도가 달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착각은 이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오감의 잘못된 인지를 말합니다. 즉, 책만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쌓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방이나 거실이나 시각적으로 많은 책을 바라보면 스스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기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기만은 착각과는 달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책을 통해 생각을 꽃피울 때 혼자서 교만을 낳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은 달력만 넘겨놓고 설레는 것과 같답니다. 책은 어제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슬픈 날, 기쁜 날, 아픈 날, 행복한 날들을 모아 생이라는 천을 짜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어느 누구도 행복한 날만 골라서 입을 수는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생각에 따뜻한 입김 호호 불어넣으며 냉기 속에서도 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책을 읽는 것을 밀린 빨래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정성이라는 언어만이 잠자는 지혜의 생명을 깨울 수 있거든요. 세상 모든 지혜는 글자 속에 그렇게 밭을 갈아 씨를 뿌려 놓았답니다. 그 씨를 농부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어미 마음으로 가꾸며 읽고 몸에 스며들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포용력이 없을 수밖에요. 그런 사람은 책을 밥벌이 도구로만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머리만 아프고 결국에는 마음까지 고장나 버립니다. 자기 기만을 버리고 단 한 권의 책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보이고 타인에 대한 포용력도 생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상하게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함께 나누고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그런 날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화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니까요. 그 간절함으로 결국에는 화를 누르는 지혜를 얻게 될 테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주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속에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독한 화병을 옷처럼 입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화병은 감정을 무조건 누르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감정을 통제하는 일은 들숨과 날숨처럼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수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나무의 몸 안에는 얼음 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단열 효과를 일으켜 세포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얼음물이 나무에게 있어서 천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인 것처럼 감정 통제력은 삶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인 셈입니다. 그런데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문제입니다.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불리는 말은 간헐적 폭발 장애가 정식 명칭입니다. 또 감정을 억눌러서 생기는 질환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표현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평상시에 긴장을 하면서 지냅니다. 긴장은 생리심리학에서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삶에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몸을 긴장한 채로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몸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 껍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 뇌하 수체와 복부로 가서 뇌와 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뇌로 가서는 잘 나오던 긍정적인 호르몬인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또 복부로 내려가서는 우리 몸의 약 75에서 90% 이상 만들어지는 세로토닌도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머리도 배도 자주 아프게 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를 누르면 누를수록 불덩이가 되어 오히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화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인들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조건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훈육을 받으니까요. 지금은 무조건 자신의 감정은 누르고 참아야 미덕이라는 우리나라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화나 분노를 느끼는 부위가 바로 뇌의 편도체라는 곳입니다. 또 이런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부위는 전전두엽이고요. 화나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핵심은 전전두엽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간헐적 폭발 장애와 화병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서 부모에게 천둥 번개를 맞듯 온몸으로 충동적인 언어와 행동을 직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분들께 심리 상담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거나 주변에 있는 사물의 특정 무늬를 유심히 보거나 펜이나 컵 등 앞에 놓인 작은 물체의 개수를 세는 행동들이지요. 이런 방법들이 화나 분노를 즉각적으로 잠재우게 하는 감정 조절 훈련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뇌와 신체 모두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주는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도 책처럼 읽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도 내 것인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도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둘의 감정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땅속에 물을 부르기 위해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붓는 마중물처럼 책을 읽으며 적절한 감정의 언어를 나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천둥과 같은 분노, 번개와 같은 화, 이러한 내 감정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종이 위에 내려놓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언어로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멈추지 않을 때 마음속은 화염에 휩싸일지도 겉으로는 한 줌 연기로 날려보낼 수 있는 굴뚝의 절제력을 닮아갈 테니까요.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절대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나를 보며 답답하던 찰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한 너무나도 귀한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제가 발췌한 부분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조금만 뽑아서 꼭 한번 읽어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 모두 계획을 지금부터 짜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한 권이 아니라면 10분이라도 책 읽기.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저와 같은 감동이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화내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